안녕하세요. 알고리즘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. 여러분의 R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복잡한 문제에 깊이를 더하는 알누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, 혹시 비가 막 엄청 올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우리 동네에서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? 뭐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? 네네. 그런 상상이랑 비슷한 문제를 오늘 다뤄볼 거예요.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문제가 바로 그런 상황을 코드로 풀어보는 건데요. 백준 2468번 안전영역 문제입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뭐냐면 n 곱하기 n 크기의 지역이 있고 각 칸마다 높이가 다 달라요. 근데 비가 와서 물 높이가 점점 올라갈 때 물에 안 잠기고 서로 붙어있는 땅, 그러니까 그 안전 영역이 최대 몇 개나 생길 수 있나 이걸 찾는 거죠.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네요. 그렇죠. 오늘은 그래서 이 안전영역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서요. 계산 시간을 확 줄이는 그런 최적화 방법 두 가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문제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n 곱하기 n 격자 지도가 있어요. 각 칸에는 땅의 높이가 숫자로 딱 적혀 있고요. 네, 여기에 이제 비가 와서 특정 높이, 예를 들어 h라고 하면 h 이하인 지역은 전부 물에 잠긴다.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. 네, 예를 들어서 물 높이가 만약에 4라고 해봐요. 그러면 지도에서 높이가 4 이하인 칸은 이제 다 물에 잠기는 거고요. 5 이상인 칸들만 남는 거죠. 아하.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안전 영역이라는 건데 물에 잠기지 않은 칸들끼리 상하 좌우로 이렇게 붙어있는 덩어리, 그걸 말하는 거예요. 그 예시 보니까 물 높이가 4일 때는 안전 영역이 5개였는데 물 높이가 6이 되니까 4개로 줄더라고요. 맞아요. 물 높이에 따라서 안전 영역 개수가 계속 변해요.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가능한 모든 물 높이를 다 고려했을 때 이 안전 영역 개수가 가장 많아지는 그 경우를 찾는 거죠. 네, 정확합니다. 최대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. 그럼 가장 기본적인 방법? 이건 뭘까요? 가장 직관적인 건 역시 가능한 모든 물높이에 대해서 진짜로 한번 세보는 거죠. 물높이 h를 0부터 시작해서 그 지도에 있는 땅 중에 제일 높은 높이 있잖아요. 그거 바로 직전까지 하나씩 다 올려보는 거예요. 아, 0부터 최대 높이 1까지요. 왜 최대 높이는 빼는 거죠? 아, 최대 높이만큼 비가 오면 모든 땅이 다 잠겨버리니까 안전 영역이 그냥 0개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굳이 셀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각 물 높이 h마다 어떻게 세나요? 이제 각 h마다 지도 전체를 쭉 훑어요. 그러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고 높이가 h보다 높은 칸을 딱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탐색을 시작하는 겁니다. 뭐 BFS나 DFS 같은 걸로요. BFS나 DFS요? 아, 너비 우선 탐색이랑 깊이 우선 탐색. 네, 상하 좌우로 인접하면서 아직 방문 안 했고 또 물높이보다 높은, 그러니까 안전한 칸들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. 그렇게 쭉 따라가면 하나의 연결된 영역을 다 찾게 되고 그걸 이제 하나로 세는 거죠. 그렇게 지도 전체에서 반복하면 그 물 높이 h일 때 총 안전 영역 개수가 나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기본 방식 시간 복잡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? 대략적으로 보면 물높이를 바꿔가면서 이게 최대 높이 가질 수만큼 있겠죠? 매번 지도를 거의 다 훑어야 하니까 그게 nn-칸, 최대 높이 곱하기 n제곱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. 네, 이런 높이가 100 이하인 이 문제에서는 충분히 시간 안에 돌아가겠네요. 네, 충분하죠. 구현할 때는 그냥 2차원 배열로 지도 정보 저장하고 방문 체크 배열 하나 필요하고요. 아, 이거 중요해요. 방문 체크 배열은 물높이 바뀔 때마다 꼭 초기화해줘야 돼요. 아, 그렇죠. 새로운 물 높이에서 영역을 다시 세야 하니까. 네, 그리고 상하 좌우 이동 편하게 하려면 방향 벡터 정도 쓰면 깔끔하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 방법 혹시 없을까요? 모든 물 높이를 다 해보는 게 약간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최적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. 지도에서 가장 낮은 땅의 높이? 이걸 min h라고 해볼게요.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. 가장 낮은 땅 높이요? 어떻게 활용하죠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물 높이가 그 제일 낮은 땅 높이인 min h보다도 낮아요. 그러면 어떤 땅도 잠기나요? 아니요, 하나도 안 잠기죠? 그렇죠. 모든 땅이 안전한 상태니까 안전 종역은 그냥 딱 1개예요. 물론 처음부터 땅이 여러 덩어리로 나뉘어 있었다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. 그러니까 굳이 물높이 0부터 min h까지 일일이 BFS 돌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
시작점을 민 H1부터 해도 된다는 거군요. 아니면 아예 비가 안 오는 높이 0일 때 일개 세고 시작하거나. 네, 그렇죠. 불필요한 BFS 반복을 꽤 줄일 수 있어요. 이러면 확실히 효율적이겠네요. 오, 네. 확실히요. 그럼 두 번째 최적화는 뭔가요? 이게 더 흥미롭다고 하셨는데. 네, 이건 뭐랄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요. 과연 안전 영역의 개수나 모양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 하는 거죠. 언제 바뀔까요? 바로 물 높이가 지도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땅의 높이값을 딱 지날 때 아니겠어요? 예를 들어서 지도의 땅 높이가 5, 8, 10 이렇게 세 종류만 있다고 쳐봐요. 그러면 물 높이가 6일 때랑 7일 때는 안전 영역 모습이 어떨까요? 높이 5짜리 땅만 잠기고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6일 때나 7일 때나 똑같겠네요. 맞아요. 바로 그거예요. 높이 8짜리 땅이 점기기 시작하는 건 물높이가 8이 될 때부터니까 그 사이, 즉 물높이가 6이나 7일 때는 안전 영역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. 아하, 와, 그렇네요. 그러니까 물높이가 5에서 6으로 변할 때, 8에서 9로 변할 때처럼 실제 땅 높이 경계를 지날 때만 안전 영역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. 이 말이군요. 네, 정확해요.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쓰면 지도에 있는 모든 땅의 높이값을 먼저 다 뽑아내요. 중복 없이. 뭐 자바의 해시셋이나 파이썬의 셋 같은 걸 쓰면 편하겠죠. 네, 그런 자료 구조 쓰면 중복은 알아서 제거해 주니까요. 그렇죠. 그렇게 뽑아낸 고유한 높이값들. 예를 들어 아까처럼 5, 8, 10이 나왔다면 이 값들을 기준으로만 물높이를 설정해서 BFS나 DFS를 돌리는 거예요. 물론 아무것도 안 잠기는 경우 높이 0도 당연히 포함해야 하고요. 와, 그러면 높이가 1부터 100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뭐 10, 20, 50 이렇게 몇 개만 드문드문 있다면 확인해야 할 물 높이 경우가 확 줄어들겠네요. 네,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죠. 이건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시뮬레이션 문제에서 상태가 변하지 않는 구간을 건너뛰는 그런 일반적인 최적화 비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. 불필요한 계산을 안 하는 거죠. 정말 기발한데요? 그렇죠. 다만 이것도 약간은 주의점은 있어요. n이나 높이 범위가 아주 작다면 이렇게 고유 높이를 뽑아내고 뭐 정렬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약간의 시간에 더 쓰거든요. 오버헤드라고 하죠. 그래서 아주 작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방법보다 살짝 느릴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. 아, 그럴 수도 있군요. 네. 하지만 입력 크기가 좀 커진다 싶으면 이건 정말 강력한 최적화 방법이 될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오늘은 백준 2468번 안전 영역 문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. 물 높이를 0부터 최대 높이 직전까지 하나씩 바꿔가면서 BFS나 DFS로 안전 영역의 최대 개수를 찾는 기본 전략을 알아봤고요. 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탐색을 시작하는 물 높이를 지도상에 가장 낮은 땅 높이 근처로 조정해서 불필요한 초반 탐색을 줄이는 방법. 그리고 지도에 실제 존재하는 고유한 높이 값들만을 기준으로 탐색해서 확인해야 할 물 높이의 가지수 자체를 크게 줄이는 방법. 이렇게 두 가지 최적화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물 높이가 H에서 H 플러스 1로 딱 1만큼 증가할 때 H일 때의 안전 영역 계산 결과를 어떻게든 재활용해서 H 플러스 1일 때 결과를 더 빨리 구할 수는 없을까? 뭐 이런 거요. 동적 계획법 같은 걸 쓸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. 네, 좋은 질문이네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은 알리니 월드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. 네,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알고리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또 만나요.